FBI가 애덤스 시장 선거 캠페인에 최고 펀드레이저 자택을 수색한다는 소식에 오늘 오전 워싱턴 DC를 찾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급히 뉴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이후 이란의 사이버 테러 위협이 고조됐다며 당국이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서머타임 종료를 앞두고 오늘부터 더스크 앤 다크니스 교통안전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미국 여성 주화 프로그램 결과 스테이시 박밀번 씨가 포함돼 미국 커플 사상 최초의 한인 얼굴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내년 5월부터 맨해튼 남단 진입 차량의 교통 혼잡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뉴저지 포트리 시장 및 주요 정치인과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츠필드 시장에 출마한 데니스 신 후보가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당선될 경우 최초의 리츠필드 한인 시장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찬원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오늘 오전 비행기로 워싱턴 DC를 찾았습니다. 애덤 시장은 각 주요 도시 리더들과 만나 망명 신청자 위기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DC를 찾았습니다. 돌은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뉴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FBI가 애덤 시장 선거 캠페인의 최고 펀드레이저의 자택을 수색한다는 소식에 급하게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오전 비행기로 워싱턴 DC를 찾았다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갑자기 뉴욕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애덤스 시장은 워싱턴 DC에서 주요 도시 리더들을 만나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망명 신청자 문제를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FBI가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 위치해 있는 애덤스 시장의 캠페인 주요 펀드레이저인 브리에나 석스의 자택을 수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애덤스 시장은 바로 뉴욕행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급히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FBI 대변인은 현재 선거 캠페인 자금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 위치해 있는 자택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택에는 애덤스 시장의 캠페인 자금을 후원해온 브리에나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까지 FBI는 구체적인 수색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애덤스 캠페인 또는 뉴욕시 행정부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애덤스 시장이 워싱턴 DC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뉴욕으로 급히 돌아오면서 이번 FBI 수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란의 사이버 공격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은 전날 상원 국토안보 정부 행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이후 이란의 사이버 테러 위협이 고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과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은 미국의 이익과 주요 기반 시설을 표적 삼아 이미 수행되고 있다면서 분쟁이 확대되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이란의 위협을 예의주시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하마스 등 친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온 국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주 등 미군에 대한 드론 공격을 잇따라 감행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당국이 당국자 4,000명, FBI 등 기관과 통화하고 분쟁과 연계된 사이버 위협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대응을 이끌 국토안보부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ISA의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만들어진 경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지원하는 다른 국가들도 이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아직 이란이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면 서머타임이 해제되고 시간이 1시간 늦춰지는데요. 해가 짧아지고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가을을 맞아 뉴욕시는 오늘부터
Dusk and Darkness 교통 안전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 썸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인 5일 전격 해제되면서 1시간 더 늦잠을 자도 괜찮으며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벌어집니다. 해 뜨는 시간이 빨라져 낮이 긴 여름철에만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긴 겁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다시 해가 짧아지는 계절을 맞아 시간을 원래대로 1시간 뒤로 늦추는 셈입니다. 뉴욕시는 썸머타임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도로 및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더스크 앤 다크네스 공공안전 캠페인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집계 이래 올해 뉴욕 시내 보행자 사망자 수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특히 서머타임이 해제되고 낮 시간이 짧아지며 어둠이 길어질수록 보행자들의 안전과 난폭 운전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기에 이 같은 캠페인을 계획 실행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스크 앤 다크네스 캠페인은 매년 11월경을 기점으로 뉴욕시에서 진행해온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7년째를 맡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잦은 구간 및 지점을 중점적으로 교통안전 단속 강화에 나서는 운동입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보행자가 난폭 운전자에 의해 무고히 목숨을 잃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도로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은 뉴욕시의 노력이 올해 보행자 사망률 최저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0월, 11월과 같은 가을철은 퇴근 시간대 석영으로 인한 가시성이 약화되고 밤이 길어지며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 자동차 충돌 사고가 1년 중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뉴욕시는 더스크 앤 다크네스 캠페인을 통해 특히 야간 교통사고 및 보행자 사고율을 낮추고 스쿨존 속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곳곳에 교통경찰 배치를 확대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한인 여성의 얼굴이 새겨진 25센 쿼터 동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연방조폐국은 오는 2025년부터 발행될 새로운 쿼터에 포함될 여성 인물 중 지난 2020년 별세한 한인 혼혈의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멀번 씨를 포함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승주 기자입니다. 최근 연방조폐국은 뛰어난 사회적 업적과 영향력을 잃은 여성들을 선정해오는 2025년 발행될 새로운 쿼터 동전 뒷면에 얼굴을 새기는 미국 여성 주화 프로그램 결과를 발표하고 도안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여성 인물 5명 중 스테이시 박 밀번 씨가 포함됐습니다. 미국 화폐사상 한인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박 밀번 씨가 처음입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운동가였던 고 스테이시 박 밀번 씨는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성장했습니다. 퇴행성 근육질환인 선천성 근위 영양증을 앓는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그는 만 16세 무렵부터 여러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지역 청소년 단체 등을 이끌며 장애인이 겪는 부당함을 적어냈고 그 글들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성소수자이기도 했던 박 밀번 씨는 2007년 공립학교에서의 장애인 역사교육 의무화 법안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통과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장애인 역사인식의 달로 제정하는 내용 법안 통과도 그가 주도했습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박 밀번을 장애인협회 위원 등으로 임명했으며 2014년에는 오바마 정부 대통령 직속 지적장애위원회 위원으로서 만 2년간 장애인 정책 자문 활동을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정전 지역 전기 의료용품을 써야 하는 자가 환자들에게 간이 발전기를 보급하는 단체를 만들어 캠페인을 벌였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신장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마스크와 비타민, 손소독제 등이 담긴 방역 키트를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암 수술 직후 합병증으로 인해 당시 나이 만 33살, 공교롭게도 그해 생일에 안타깝게 세상을 떴습니다. 연방조폐국 국장은 주화를 통해 여성들을 기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특권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국 역사에 공헌하고 변화를 주도한 인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밀번의 경우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새겨질 것으로 보이며 동전 앞면에 조지 워싱턴과 함께 뒷면에 새겨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어제 롱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 중 동급생을 칼로 긋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4세 학생이 다쳤습니다. 정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프리포트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14세 남학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프리포트 고등학교에서 오후 1시경 수업 시간 도중 두 남학생 간의 논쟁 끝에 15세 남학생이 14세 학생을 향해 박스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업 시간에 발생해 많은 학생과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프리포트 고등학교는 바로 락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최소 3번 이상 칼을 휘두르거나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로 인해 가해 학생의 신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15세의 가해 학생은 불법 무기 소지 및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가 무기 소지로 인해 겁이 난다는 등의 반응과 함께 보안 강화를 촉구하며 비판을 이어갔으며 학교 당국은 무기 소지를 단속하기 위해 목요일 등굣길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나소카운티 경찰국은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부모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내년 봄부터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 혼잡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미 연방고속도로 관리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 혼잡세는 통행료를 이미 지불한 주민들에게 이중 과세를 뿐만 아니라 MTA 적자를 메우기 위한 속셈에 불과하다며 조시 가타머 연방하원 의원과 뉴저지 폴리 시정부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내년 5월부터 맨하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위치한 주요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 혼잡세를 부과한 예정인 가운데 매일같이 맨하튼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뉴저지 포트리 시장 및 주요 정치인과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봄을 기점으로 승용차 한 대당 교통 혼잡세로 최대 23달러를 징수한다는 계획으로 진입로 곳곳에 이미 번호판 인식 시스템 및 결제 시스템을 설치 중입니다. 하지만 교량이나 터널을 지날 때 통행료를 지출해야 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교통 혼잡세 징수가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혼잡세를 내지 않는 길로 우회하며 되려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뉴저지 주정부에 이어 포트리시 차원에서 제기됐으며 이번 소송에는 포트리 시장은 물론 연방 하원 의원, 주민 등이 힘을 모아 교통 혼잡세 징수를 막아내기 위해 법적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 및 비판 성명을 내온 조시 갓 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을 포함해 마크 소콜리지 포트리 시장, 포트리 주민으로 알려진 리처드 갤러가 함께 1일 직접 법원을 찾아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연방고속도로관리국에서는 뉴욕시 MTA의 이 같은 계획안에 대해 최종 평가를 마친 뒤 승인한 상태지만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뉴저지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MTA 측에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시 갓 하이머 의원은 이 같은 교통 혼잡세 부과는 통행료에 더한 이중 부과이며 MTA의 재정 적자를 타주민들의 주머니를 통해 채우려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MTA는 매년 적자에 시달려왔으며 교통 혼잡세 징수를 통해 매년 약 10억 달러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통해 배차 간격 축소 및 시스템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리치필드 시의원 3선을 역임했던 데니스 심 후보가 오는 11월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리치필드 시장 후보에 올랐습니다. 당선될 경우 리치필드 최초의 한인 시장이 탄생할 전망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선 시의원을 지냈던 올해 리치필드 시장 후보로 출마한 데니스 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우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리치필드에서 3선 시의원을 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출마하기 전에는 이제 교육위원으로 출마를 했다가 단 16표로 제가 낙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의원을 바로 그 이듬해에 출마를 해서 뉴저지 안에서 제가 한인으로 최초의 출마를 했을 때에 50년의 제가 기록을 제가 갱신을 해가지고 그때 아마 미국 신문에서 조금 크게 이제 이슈가 됐었죠. 예. 그러면 그 많은 긴 바탕으로 시장직에 어떠한 포부와 동기로 도전하게 되셨는지요? 자, 제가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그렇게 활약을 했는데 9년, 10년 정도의 그 민주당 그 어떤 팀들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제가 제안도 많이 했고 그 우리가 해야 될 일. 근데 그게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단 한 건도 이행을 안 했는데 이유가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내가 동양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얘네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내 파워를 의도적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출마를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그 동포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 리치필드가 수십 년 동안 과거에 공화당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랬고 주변 타운에 비해서 어떤 발전이 하나도 없었던 타운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역점으로 두어서 한인 그 우리 그 동포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리치필드의 퓨처의 어떤 그 경제적인 발전 두 개 융합을 해가지고 이걸 제가 한번 시장이 되면 한번 열어보자 하는 그런 동기와 그런 포부를 갖고 제가 출마를 고심을 많이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신 거고요. 그렇죠. 민주당하고는 더 이상 이제 노선을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탈당을 해서 그 중간에 이제 공화당으로 제가 이제 그 좀 바꿔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공화당 쪽에서 저를 결세 반대를 이 사람들이 절대 단합이 돼서 저를 총공격을 해가지고 야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론을 갖고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현재 리치필드 인구가 어떻게 되죠? 약 한 11,500에서 12,000 사이 정도 추산을 합니다. 네. 한인 인구 비율은 한인은 약 한 과거에 40%까지 육박을 했는데 현재는 한 4%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많군요. 네네 맞습니다. 약 한 4,000명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겁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유권자가 등록이 된 분은 약 한 1,400, 1,450 정도. 예. 공식적으로는 1,400인데 이번에 그 유권자 등록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한 1,450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죠. 예. 네. 그럼 아까 변화와 이제 발전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계획이 없이는 퓨처를 설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저는 이제 계획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민주당이 정권을 20년을 잡았는데 현재 그 주민들 그 텍스 플라이어들한테 거짓말을 너무 하고 있어요. 텍스를 스테이블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4배가 올랐어요. 4배나.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 주택 그 레지던셜 그 주택세를 내리기 위해서는 리치필드의 현재 그 그랜드 에비뉴 선상을 그 이스트 쪽, 웨스트 쪽을 그러니까 서쪽 방향으로 해서 46에서 H마트 앞까지 그게 수백 에이커의 이제 그 현재는 창고 지역인데 용도가 이 지역을 마스터 플랜을 설정할 겁니다. 시장이 되면. 그래서 용도는 현재 창고는 아니고 이제 다 커머셜화 시켜서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세수를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저기 리치필드가 스쿨 텍스와 일반 그 전체 텍스가 한 6천만 불 정도가 1년 세수인데 거기에 60%는 스쿨 텍스입니다.
그 40%를 가지고 이제 그 타운 재정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개발화하는 그 조닝 그러니까는 대지 사용 용도를 변경을 하게 됨으로써 네. 현재 발생이 된 세수만큼 충분하게 세수가 크리에이트 될 겁니다. 네. 그 세금을 가지고 일반 주택에 혜택을 줘서 주택세를 제가 상당 부분 낮출 계획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주민들도 지금 불평이 세금에 관련 너무 많이 짧은 시간 동안 올라가지고 불평을 갖고 계신데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그분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반드시 할 겁니다. 예. 네. 그러므로서 부수적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왜 도움이 되냐 하면 거기에는 이제 개발 프로젝트 형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특히 뭐 부동산을 그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어떤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거며 그럼으로써 이 타운의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주민들도 행복하고 그 일에 관련된 모든 분들도 아마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플랜이 반드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선되면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것인가요? 자, 종합적으로 제가 공약을 5가지를 제가 지금 내세웠는데, 자, 마스터 플랜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거기서 발생이 된 상용 세수를 가지고 일반 주택세를 내리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리치필드가 유일하게 시니어 하우징이 없습니다. 시니어 하우징 프로젝트를 집어넣어 놓으면 우선 그 대상은 리치필드에 거주하시는 시니어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이 디벨로퍼들이 와서 이거 개발을 했을 때에 그 프로젝트 사이즈를 저는 가능하면 덴시티를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세수가 늘어나서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으면 리치필드 거주민 먼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니어들 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드릴 건데 좀 이거는 어떤 이 관련된 개발업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일반 주변 타운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시스템을 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가장 주민들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지금 불평을 갖는 게 학교 시스템이 너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좋은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 마스터 플랜에서 발생이 되는 세수 학교의 어떤 시설이나 어떤 선생님들의 복지 혜택을 조금 더 형편성 있게 한다면 아마 학교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 하고 또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가진 게 제가 이제 캠페인을 지금 우리 타운을 한 바퀴 반을 돌았는데 3개월 정도에 네. 우리 팀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자, 이 도로 사정과 교통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위험한 도로가 많아요. 네. 길 골목마다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하는데 동네 가운데 이 도로를 질주라며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교통 사인 시스템하고 도로 사정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그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5가지의 그런 제가 공약사항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말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우선 시청자 여러분, 그다음에 리치필드의 유권자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투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주어진 헌법에 주어진 참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참정권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 내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어떤 법적으로 퓨처에
우리가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이 돼야 모든 혜택을 받는데 아마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적어지니까 11월 7일 꼭 저뿐만이 아니고 각 여러 타운에 많은 그 후보들이 지금 나와 계신데 꼭 잊지 마시고 투표를 꼭 해주시면 한인 사회도 발전이 되고 우리가 정치적인 힘이 생김으로써 현재 기득권의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어떤 권리를 더 힘있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꼭 투표를 해주시는 거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롱아일랜드 맨하셋에서 주소를 착각하고 방문한 어린이에게 총기를 겨눈 집주인이 체포됐습니다. 나소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30분께 한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세 자녀와 함께 아메리카나 맨하셋몰 인근에 위치한 조카 집을 방문해 구디백을 전달하러 나섰습니다. 이후 차량에 탑승 중이던 10살짜리 딸과 6살짜리 아들이 차에서 내려 집 대문에 구디백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른 후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이 출발한 직후 딸이 잘못된 주소에 구디백을 내려놓게 된 것을 알아차렸고 다시 구디백을 가지러 가기 위해 아들이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집주인인 43세 마이클 이판웬이 권총을 들고 나와 우리 집에서 당장 물러나라고 외치며 6세 아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웬을 아동위협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술에 취해 무려 시속 110마일에 달하는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한인 남성이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7월 한 새벽 메릴랜드주 파슨스버그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혼다 차량을 앞서가던 에큐라 MDX 차량의 왼쪽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들이받친 차량이 돌며 중앙분리대를 넘어 가로수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뒷자리 승객 중 1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황 씨는 당시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만취 상태였으며 무려 시속 110마일이 넘게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및 2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황 씨는 이번 주 위코미코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판사는 황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뒤 우선 8년을 복역하고 이후 3년의 보호관찰에 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과 버스 등에 설치된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카드 전용 자판기가 뉴욕시 전철역 6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퀸즈 정션 블러바드, 맨해튼 86스트리트 렉싱턴 애비뉴, 볼링 그린,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 바클레이 센터, 브롱스 포담로드 등 6개의 역에 우선적으로 옴니카드 전용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전용 자판기를 통한 옴니카드는 장당 1달러의 구입비가 별도로 지출되며 카드 발급일 기준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요금 결제는 페이퍼 라이드 방식으로 매 탑승 시마다 카드에 충전된 요금이 차감되며 7일간 34달러 이상의 금액을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MTA는 2024년 말을 목표로 뉴욕시 전철역 472곳에 자판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임명된 한인 여성 엔젤라 딜 메릴랜드 행정법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행정법원 청사에서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임명식에는 딜 판사를 포함해 11명의 행정법원 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을 거쳐 볼티모어대 법대를 졸업한 엔젤라 딜 판사는 켄터키주 태생으로 모친이 한인이며 부친은 미국인입니다. 볼티모어시 순회법원에서 법원 서기로 근무했던 딜 판사는 200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볼티모어시 지검에서 검사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포드 카운티에서 검사로 활동했습니다. 딜 판사는 메릴랜드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주민을 위한 공직자, 법과 제도의 수호자로서 법과 정의의 이름 아래 평등하고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